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0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좋은 회사에서 야유회를 나왔는데 여기 그러니까 되게 경치도 좋고 해서 경치 좋은 데는 많이 있는데 여기가 좀 신안군 퍼플섬이라고 해서 그 보랏빛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이제 보랏빛, 꽃 이름까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세팅을 보라색으로 해서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좀 멀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제 전주에서 이렇게 오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좋은 그 경치를 여러분들과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봅니다. 저도 보라색으로 이 우산과 옷을 맞춰서, 보라색 입으면은 입장료도 여기 퍼플섬 무료인 것 같더라고요. 참 저도 보라색 제가 많이 좋아하는 색은 아니지만 참 재밌습니다. 다른 경치도 한번 이런 것도 있고. 네, 오늘은 여름 장마철에 맞는 그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 보았는데, 바로 분전반으로 이제 누수되는 물에 의해서 단락 사고가 발생한 이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물이나 뭐 전기 시설물 관리하면서 단락이나 지락 사고를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눈앞에서도 제가 제 영상 초창기에 이제 그런 걸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눈앞에서 이제 단락 사고를 깜깜한 데서 이렇게 봤는데, 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그런 폭죽쇼 같은 거를 참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단락 사고라는 게 이제 무섭고 차단기가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더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 있는 분전반이고, 이런 이제 분전반들이 뭐 요즘에는 다 깔끔하게 하느라 벽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외관상으로는 보기 좋은데, 뭐 신규로 리모델링 하거나 그런 데는 이제 노출되기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런 곳은 천장으로 연결된 그런 배관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위에 이제 누수가 된다는 거를 조금씩 제가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이 위로 바로 위에는 옥상은 아니고 튀어나온 곳이었고, 여기 위에는 3층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게 3층이 있는데도 여기에서 지금 물이 이렇게 새는 거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부터 원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계속 지켜봤죠. 지켜보다가 이 사진은 아마 작년 재작년인가 이제 사진일 건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를 하는데, 지금 이때는 이제 물이 한 번씩 셀 때는 이 단상 차단기들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부하가 누전이 되지 않았지만, 이 차단기에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차단기를 몇 번 교체하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진짜 많이 들어온 때가 있었는데, 지금 물이 들어온 흔적들이 결국엔 얘네들을 다 녹슬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때는 이제 막 펄펄펄 이제 물들이 이렇게 들어왔어 가지고 흘러 들어왔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번에 단락 사고를 일으킨 곳은 이쪽이었어요. 지금 이 흔적이 여기 부르는 흔적이 여기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빵 터진 거죠. 이게. 봐봐요. 우리가 특고압도 이렇게 있지만, 순수한 물이 이제 아니라면, 빗물이 순수한 물이 아니라면은 특고압 설비들도 어떻게 되겠죠? 전부 단락 사고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빗물 자체는 어떤 전기가 그렇게 잘 통하진 않지만, 문제는 순수한 빗물이 내려서 바닥에 있는 그런 먼지들이나 이물질들이 결국에는 도통을 시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순수한 물 자체도 너무 많이 하면은 지락이나 단락 사고를 일으킬 텐데, 그 사고를 일단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까지 나고
나서는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 차단기도 딱 바꿔야 되고 지금 원인을 진짜 제대로 잡아봐야겠다고 하고 좀 찾아가 봤습니다. 뭐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많이 녹슬은 흔적이 다 이게 철 페인트들이 이렇게 다 뜬 것도 이렇게 보이고 이 볼트들도 다 녹슬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얘네들이 상태가 멜롱하죠.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알아봐 드리면은 차단기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고 절연 값이 안 좋고 이렇게 할 때는 얘네들이 좀 마르거나 해서 다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핸드폰에 물 들어갔으면은 좀 드라이기로 해서 말려서 쓸 수 있습니까? 요즘 것들은 그 수밀, 그 방수 그 성능이 향상돼서 물에 잠겨도 잠깐은 버티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오래된 핸드폰이거나 좀 저렴한 핸드폰들은 그런 방수 기능이 없죠. 일단 그 어떤 기기 안으로 차단기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간 물은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분리해서 열어보려면. 그리고 제가 차단기도 이렇게 해봤지만 드라이버 같은 걸로 분리해서 열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 이렇게 조립식으로 이제 딱 끼워 맞춰진 거기 때문에 열기도 이제 쉽지가 않고 보통 물이 들어가거나 해서 고장이 나면은 교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 현장에서도 배웠지만 물이 들어가서 차단기가 내려가고 이래저래 고장이 나고 이렇게 막 단락사고도 이렇게 나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차단기를 다시 쓸지 안 쓸지를 확인한 여부는 바로 이 트립 테스트 버튼을 눌러봐야 돼요. 이걸 눌러봐서 잘 동작이 안 하거나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는 제가 퍽 터지는 경우도 이제 몇 번 이제 봤는데 이런 것들은 차단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뭐 응급으로 잠깐 쓸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다음 사고, 다음 누전이나 다음 지락사고, 단락사고에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 이 상위 차단기가 고장났다면은 이 상위 차단기가 달려있는 그 상위 차단기 전원도 내리고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안 했어서 제가 삼상 단락사고를 눈앞에서 경험하고 와, 이 동이 다 이렇게 다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거는 이제 바로 한전 퓨즈로 연결되는 거였는데 한전 퓨즈가 얘가 이제 고장나서 기능을 못하니까 차단기가 한전 퓨즈가 끊어질 때까지 얘가 계속 폭발을 하는데 얘가 구리가 녹고 폭발을 할 때 1600도 1000동가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튀어서 뒤면은 진짜 이거는 보기에는 폭죽처럼 보이는데 진짜 큰 전기 화상이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차단기를 이제 얘는 이제 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교체를 새 걸로 좀 해주었었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았어서 교체를 안 했는데 여기 이음새 여기 이음새로도 물이 들어갈 때는 아무튼 잘 들어가 이게 여기로도 들어가고 이 볼트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트립 버튼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간 물이 잘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삼성 단락사고를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단락사고 불은 현장인데 물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삼상 단락이 된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볼트로 풀러서 할 저기가 아니죠 이게. 이제 끊어내고 차단기 바꾸고 교체하는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와, 이 철들이 이렇게 다 녹아서 형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정도 되면은 드라이버고 뭐고 필요 없어요. 드라이버 안 돼요. 얘를 녹였다는 거죠. 이런 걸 보여주는 500천사입니다. 아름답진 않지만 이 그 단락의 여파가 이렇게 크구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완전 뭐 전기 전문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서 도통이 되면서 이 철판으로 막 탁 튀기는 그런 것 같고 철판으로 만약에 세게 작용을 했으면은 제가 터지는 경우도 봤어요. 철판 자체가 철판 문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볼트 십자 탭이 다 뭉개졌더라고. 제가 망치로 뭐 두드려서 그렇고 낡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단락 사고가 일어나면서 녹은 거예요. 이게 전기가 막 이 사이에서 막 전격전류의 20배 이상이 막 흐르면서 차단기는 내려가서 이제 보호를 해줬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참으로 전기한테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신 일어나고 싶지 않고 이 단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곁에 있고 싶지가 않겠죠. 볼트를 잘 조여 놓지 않았으면은 얘가 풀려서 또 어떻게 막 난리가 났었을 수 있으니까 볼트도 꽉 조여 놓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이제 관리 부서에서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새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랬죠. 이거 바꾸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이거 나중에 저기 되면은 또 똑같이 물이 셀 건데, 저는 이제 방수 쪽 문제로만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아무튼 이 건물이 방수 작업도 위에 싹 다 해가지고 보니까 이 방수 문제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저도 도대체 이거 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진짜 궁금해가지고 비가 진짜 제대로 많이 올 때, 적게 올 때는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구멍, 다른 데는 이제 전등이나 뭐 그런 데였던 것 같은데, 이 구멍에 이 케이블 선을 타고 여기 배관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더라고요. 아, 여기 이제 이것만 찾아가면 된다. 이거 내나 이거 보니까 이게 에어컨 배관이나 에어컨 전원 선으로 제가 이제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가 이제 옥상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측면으로 이렇게 있는데도 이게 이제 구배가 좀 높이 되니까 그 빗물이 타고 계속 들어오는 거였더라고요. 실외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에어컨 그 전원선이랑 막 그 실내기랑 연결되는 선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근데 딱 이게 밑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위에 있어서 구배가 이렇게 낮게 이제 형성이 되니까 배수로 역할이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막고, 저번에 제가 또 막았었는데 또 약간씩 좀 새는 게 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실리콘이랑 에폭시인가 실리콘인가 아무튼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 관리자분이랑 같이 여기를 막았더니 이번에 비도 계속 많이 오는데도 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도 또 살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중으로 보호하는 게 이제 또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쉽지는 않았지만 그 페트병으로 해서 구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페트병 한 2개 정도를 잘라서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이제 물이 내려가게끔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이제 새더라도 여기 딱 붙여서 해놔가지고 진짜 절묘하게 여기 벽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배관 새더라도 새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 것입니다. 일단 뭐 원인을 잡기가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누전만큼 어려운 게, 누전은 솔직히 그 찾아가면 되는데 누전만큼 더 훨씬 어려운 게 저는 누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갖고 찾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또 지금 계속 비가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누수 만약에 된다면은 일단 여기 위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떨어지면 안 되고 흘러내려도 안 되고, 최대한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밑으로 해서 떨어져서 밑으로 아무튼 나가게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페트병으로 해서 구배를 딱 해가지고 흘러나가게끔 딱 만들어 놨어요. 위에서도 막아서 흘러내리지 않는 것도 확인했지만 만에 하나 또 셀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영상에서도 이제 그 퍼플섬, 신안 목포 이제 퍼플섬에서 이제 사진 찍고 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 케이블카 회사 단합대로 이렇게 갔어서 잘 이제 쉬었다가 왔는데, 요 근래 찍은 사진, 그 작품과 사진 중에 제일 좀 마음에 좀
드는 게 아닌가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을 할 수가 없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전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 하늘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 조각을 했던 그 작가, 예술가도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걸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으면 정말 그 연필과 종이가 무한으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줬어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과 또 공유를 하고 싶었고, 저 뒤로 이제 케이블카 타고 와서 여기가 이제 종착지였는데, 이걸 보면서 참 힐링도 되고 국내 여행도 많이 볼만한 게 많이 있구나. 아무튼 참 좋았습니다, 이 작품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도 전남에 사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목포 여행 가실 일 있으면은 케이블카 타고 여기 아무튼 끝에 섬이, 이름이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섬 안에 케이블카 끝에 섬에 있는데 아무튼 되게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산책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바닷가도 되게 탁 트여서 보기 좋았고, 그 목포의 그 해상 케이블카는 일단은 되게 길어서 신기하더라고요. 길게 이렇게 가서 편도 시간만 한 20분 정도 갔었어요. 보통은 한 10분이 채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목포 시내도 이렇게 다 보고 목포라는 동네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좀 되었던 것 같고 좋은 경치였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저도 에어컨 많이 켜고 이렇게 하는데, 에어컨 켜는 것도 또 이게 몸이 피곤한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자연 속에서 제일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 또 가을이 오기 전까지 여름 물놀이도 안전하게 조심히 잘 하시고, 지금 초복은 좀 지났는데 우리가 또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우리가 이번 여름 또 힘을 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영상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